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KB금융 제가 한번 체크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KB금융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삼성생명과 함께 저 PBR 이 사이클이 5월이 들어서면서 지난 2월과 같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이 기반으로 학습 효과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평선 안착을 성공한 요 시점부터 이 매물대를 한 차례 테스트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져가질 수 있지만,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기에 학습 효과 측면이라던가 모멘텀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2일 날 체크를 드렸던 이후로 오늘 지금 급등까지 언제 잡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 안착이 지금 되셨을 텐데, 잡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확인을 하셨던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B금융 오늘 거래대금이 좀 상당히 좀 크게 터졌죠. 거래대금도 좀 크게 터졌고, 이제 5월 본격적으로 밸류업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미 예고가 충분히 된 시점에서의 밸류업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일단 저 PBR에 포인트가 맞춰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BPS 같은 경우에 분기 단위로 변경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나서, 그리고 PBR이 낮았을 때 우리가 저 PBR 밸류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금융주잖아요. 네, 금융주고 결국에 금리 영향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고금리 기조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 어찌되었든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6월이 후퇴하고 지금 9월에 빠르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보통 금융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5월 중순쯤에 발표가 됩니다. 자, 어쨌든 1분기 실적을 지금 5월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을 고려한 6월에서 9월, 자,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면서 유동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보통 이런 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에 대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변동금리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투자도 좀 원활해질 것이고, 이 점을 고려한 증시 대기 자금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계대출, 이런 대출 포인트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초입까지라고 본다면 금융주들의 이런 예대 마진 차를 노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5월 밸류업 모멘텀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밸류업 모멘텀에 맞는 실적의 유지 조건이라고 봤을 측면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2월보다 더 거센 밸류업 모멘텀이 형성될 여지가 높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KB금융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요 시점부터, 네, 요 시점 후반부터 지금 밸류업 모멘텀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회복될 때마다 좀 꼬리가 강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때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회복하다가 약세를 보이고, 회복하다가 약세를 보이고, 요 흐름이 반복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오늘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다가 오늘 지금 4월 후반부터 해서 밸류업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지금 앞선 윗꼬리를 먹어주면서 지금 마무리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히 지금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주 어찌되었든 근로자의 날도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좀 앞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보면 78,600원의 이 고점 구간을 한 번에 뚫기라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지금 대부분 요즘 매물대를, 지금 이게 산업 차트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그 주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역시도 이렇게 고점이 인식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거나 추세선을 이 매물대 위로 좀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금융주들, 생명보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비교적 이런 탄력이 오늘 좀 덜 나온 종목들 위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또 지지를 확인해야 될 산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 PBR 내에서 지지를 체크하고 그런 액션이 움직여질 이 가능성이 5월 1일 휴장을 앞두고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1일 이후가 결국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달 2일 지금 밸류업 모멘텀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 이전까지는 결국에 이 매물대를 다발적으로 저 PBR 산업이 일단 뚫어내고 나서 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실적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5월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PC 소화까지 오늘 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심리적 강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변수 요인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도 이제는 변동성이 좀 잦아질 시기고 그리고 어쨌든 3월에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4월 들어서면서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4월 CPI와 이 PPI가 발표되고 PC에 대한 기대치가 좀 형성된다라고 본다면 이 매물대 구간을 깨지 않고 이평선 괴리가 좁혀지는 범주 내에서 자, 차트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이렇게 뚫어내는 범주 내에서 조정 포인트를 한 72,500원 요 라인 정도로 가져가면서 2차 파동이 나오면서 5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탄력성 자체도 지금 상당히 금융주들이 시총이 높지만 대형주 위주의 장세로 흘러갈 흐름이 다시 한번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에 문을 두드리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KB금융을 비롯해서 저 PBR 산업의 밸류업 모멘텀 자체는 사실상 끝이 아니라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속될 관점으로 보는 게 시장 회복 관점이라던가 결국에 시장의 허리 산업, 허리 산업의 견인성이라던가 이런 대형주 위주의 증시로 흘러갈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금융주들을 비롯한 저 PBR 산업 아직도 먹을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상 더욱 적합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 대한 수혜성을 또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아직도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떨어질 때 이 매물대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월요일에 바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은 고점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욱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이 튀어오른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절반 한 5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저항 인식이 되거나 혹은 여기가 지지로 밟히는 흐름이 명확히 확인이 되었을 때 나머지 비중도 좀 투입하시는 게 상당히 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월 증시를 준비하는 액션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나올 텐데 이 점 관련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지금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시장 방향성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참여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도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